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크루드오일 반등을 이어갑니다. 45.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127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8%가 빠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역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2331포인트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2부는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청문회 이후의 현장과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한 시간 정말 그 무엇보다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크루드오일이 하락세를 이어갔던 크루드오일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45.9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말 0.4%에 대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방금 일부 마지막에 만나봤던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단기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S&P는 또 빠르게 보합권까지, 보합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골드가 더 빠지네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변동성이 더욱더 출렁거리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될까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의 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지금 골드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사실 빠지네요. 아까 빠진 뒤로 네. 초반에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빠진 뒤로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이고요. 유일하게 좀 많이 크게 움직인 게 이제 오일하고 그다음 골드인데,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에 대한 이제 하락분에 대한 이제 반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골드 트레이더나 이제 트레이더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주요 지수대에서 골드 트레이더는 이제 그 90 가면 외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14틱 정도 한번 수익 전환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상당히 좋은 지수 라인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골드를 유일하게 좀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는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슈 재료 소멸하면서 이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좀 세게 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골드가 다시 추세를 단기간에 전환하기에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추세는 상승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청문회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문제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간적으로 확실히 하락 추세가 맞긴 할 것 같고요. 상승 중장기로 봤을 때 상승 올라오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일부 마지막 구간에 좀 짚어주신 그런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266달러까지 좀 떨어진다면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유효한 가격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 1274.4달러입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말씀해주신 가격대는 1266달러까지에 대한 하락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에서의 저가 매수세 공략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지원 해설위원님의 해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뭐 구리라든지 뭐 팔라듐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이 종목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쨌건 지금 뭐 트럼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는 지금 뭐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지표가 좀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 그 금속의 가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조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많이 관심을 받는 이슈 외에도 중국 쪽에 뭐 앞에서도 윤유라 캐스터 톡에서 들었지만 무역에 대한 부분이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이 부분의 경제 활성화는 또 금속 쪽으로의 상승세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그렇지만 네.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 어느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11시에는 코미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 실시간으로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코미 전 FA 국장이 지금 의석에 나왔네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함께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청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지켜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정보로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윤유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외신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윤유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유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코미가 청문회장에 들어섰는데요. 그 긴장된 표정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계속해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속보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미의 청문회장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균형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발언이 있으면서 그 채권과 함께 유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의 결정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관망세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코미 관련된 이슈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ECB에서 금리 결정에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따라서 그 위기가 좀 낮아지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유가도 상승 전환이 되셔서 좀 많이 갑자기 왜 이렇게 유가가 상승 전환이 됐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현재 그 트럼프가 방금 그 속보로 올라왔는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와 다른 아랍 파워들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교 단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도 다시 안정세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멕시칸 페소도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저희 해외 선물 외신에서 실제로 그 외신에서 보니까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페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그렇게 트럼프가 탄핵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미 관련해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바로바로 속보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유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에 윤유라 외신캐스터 만나보셨습니다. 청문회 화면을 저희가 중계를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각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화면 구성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저희가 그 속보 전에 듣는 대로 바로바로 중계를 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미에 대해서 좀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압 의혹들은 또 확인이 일파만파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근데 좀 도대체 트럼프 이슈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네요. 네네. 우리는 이제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제
경선을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오른팔이 한 명 있었죠. 그 오른팔이 어떤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름이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가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 총리가 독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뭔가 대화가 오갔는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그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게 러시아 소행이다라는 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수사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사이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대사와 이제 접촉을 했었던 게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드러난 상태여가지고 그럼 이게 뭔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아니냐.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이메일 해킹 관련 건 때문에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네네.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콩이 국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게 과연 이게 수사 방해 사법에 대해서 방해한 거냐에 대한 논란인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화당에서 인정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사법방해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법방해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외신 캐스터님께서 좋은 얘기를 좀 또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중동에서 뭔가 좀 힘을 좀 다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래 순위파 국가들끼리는 어느 정도 좀 서로 이제 상당히 단합이 잘 됐었는데 카타르가 이게 갑자기 이란이랑 약간 친하게 지내면서 카타르도 순위파입니다. 순위파인데 이란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에 대해서 좀 사실상 테러 지원을 했다라는 이유로 카타르하고 국교를 다 단절을 했습니다. 같은 순위파 국가들이에요. 네. 이란 오로지 지금 카타르는 이란 영공으로만 지금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복잡한 상태에서 이란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서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란이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더 복잡하게 가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좀 진화를 해보려고 지금 액션을 좀 취하고 있고 그거와 또 같이 이 이슈를 이쪽으로 좀 돌려보고 싶은 중동 쪽으로 뭔가 이슈를 많이 돌려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역학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유로 FX가 좀 상당히 많이 밀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밀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유로 FX는 도대체 왜 밀리냐. 드라기 총재가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크게 많이 걱정 안 한다는 이런 어느 정도 인식이 좀 생기면서 사실상 인플레가 좀 발생하면 금리를 다시 올리지 못하더라도 양적 완화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금리가 다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해당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강세가 되는데 그 강세가 되는 속도가 좀 늦춰진 거죠. 그래서 유로가 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좀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미의 청문회에 이은 이전에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과 그리고 지금 유로가 떨어지는 이런 22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까지 연이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잘 도와주셨어요. 최지은 해설위원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트럼프는 탄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은 이제 보수의 힘이 좀 더 센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외세가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당입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탄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연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올라갔던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사실 현실로 구현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이 올라갔던 거는 경기가 또 순환적으로 올라가는 경기가 회복 국면인 측면과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미국 주가를 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견인하고 있고 아까 제가 유가랑 같이 언급을 드렸지만 산업 구조적으로 좀 변화되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매수기회라는 관점이 많잖아요. 펀더멘털이 지금 흔들리지 네네.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향후에도 지금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 이제 외신 브리핑에 얘기 나왔지만 미국 시장은 별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패소화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섣불리 지금 신고가가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이슈가 불거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외세에 의한 지금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노이즈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향후의 뉴스 흐름을 잘 보시면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지훈 해설위원님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계시는데 일단 시나리오상 탄핵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패소화에 대해서는 앞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지금 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자, 시장을 지금 어떤 발언이 나오냐 좀 초미 집중을 하면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흐름이 좀 더디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6달러를 찍고 난 이후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45.95달러 선 45달러 후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조금 멈췄습니다. 일단 1274.5달러 지수도 멈춰 있는데 2431.50 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를 속보를 보지 않아도 시장이 움직인다 하면은 좀 뉴스가 터졌다 이러면서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큰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과 함께 이슈 점검도 해봤고요. 이런 시장을 또 트레이더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매매에 나서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지수를 보유하고 있으신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장 트레이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지수와 원유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추장 트레이더가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좀 궁금한데, 자, S&P에 대해서는 매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요. 또 원유에 대해서는 5계약 46.74달러에 매수로 들고 계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원유를, 네. 원유는 어저께 제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좀 평균 단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좀 조정이 돼서 그 가격으로 된 것이고요. 네. 일단은 시장 주체들이 45.0은 좀 낮고 46 정도에서 아마 평균을 잡고서 위아래를 이제 관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6 정도에 올라와서 아마 긴 횡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한 50틱을 위아래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뉴스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네. 예, 네. 어떠한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벤트가 촉발이 됐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불확실성의 재고로 상승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 주체들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같이 따라가면 돼요. 네, 괜히 먼저 들어가서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예측 같아요. 매매하지 마라.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방향 이게 지금 기생부가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 들어가도 절대 손해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충분히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46달러에서 좀 평균 가격을 잡고 위아래가 좀 횡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0틱 위쪽 아래쪽으로 50틱. 그리고 S&P는 좀 뉴스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터진다면 한쪽 방향으로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일간 수익금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종목 거래하셨어요? 오일이에요. 오일이요? 네, 오일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약 1포인트가 1달러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1625달러를 기록을 하고 계시고. 자,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추장 트레이더와 함께 시장 분석 함께 해주실까요? 네,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같은 부분은 이제 좋은 전략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준 같은 경우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 기술적인 구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추장 트레이더님께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의 본선 동안에 좀 승부수를 던질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수 쪽만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까지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런 궁금합니다.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을 하고 그러진 않고요. 저는 S&P를 원래 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이에 오일을 더 추가를 해서 요새 그 나름으로 좀 재밌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지 크게 올라가 줘야지 수익이 좀 많이 나면서 좀 좋을 텐데 그 시기가 너무 지금 내일밖에 안 남아서 그 시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승부수는 그래도 오늘 좀 던져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레이딩이 사실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사실 무리하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래도 그 고유의 뷰들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추장 트레이더는 S&P 오디오에 대한 뷰를 말씀해 주셨고, 또 초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선택해서 해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잘 가려서 전략에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추장 트레이더는 항상 계약수에 대한 부분 잘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46달러를 계속적으로 건들고 있는데, 자, 이어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역시 원유를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한 계약을요, 45.93달러에서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가격대가 45.97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네. 네, 어제 뭐 장문의 이슈를 시청자분들에게 선사를 하셨던 트레이더님이신데, 자, 어제 밤에 원유에 대해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은 원유를 한 계약 매수로 들고 계시네요. 네네. 네, 혹시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지금 그 고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는데, 네. 네,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네, 그 고가 돌파를 못하면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다. 네, 최근 그 오일의 변동성은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역시나 단기 대응을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S&P도 좀 출렁대고 있는데, 자, 이후에는 어떤 종목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나스닥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대략 한 12시 반, 어느 시점에 저점이 확인되면 나스닥을 진입할 생각입니다.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수 쪽이요? 매수 쪽으로 저점이 확인된다면 일단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음봉을 그린 그 종목들, 골드나 나스닥, 공이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대략 1시간 지나면 전체 윤곽이 파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점 확인하고
이후의 공략을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0.34%가 빠져 있는데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저점에서 저가 매수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함께 해주시죠. $750 일간 수익금 오늘 쌓아가고 계신데 네, 오늘 우리 랭보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랭보 시스템님이라고 하면 너무 좀 로봇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인간적으로 랭보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일까지 해서 본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그 진출과 지금 여기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면은 한번 이제 관전 포인트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꼭 그렇게 승부수가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만약에 네네. 여기서 좀 승부를 한번 걸어본다면 어떤 것 쪽으로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일은 이제 단기의 변동성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골드나, 나스닥을, 약간의 승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을 해서 좀 뒤집고 싶으신 마음도 좀 있거나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지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릴란 매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트레이더님 지금 원유가 올라가면서 평가액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네요. 이 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이 46.04달러, 05달러예요. 네, 네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는 원유를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46달러가 넘어가면서 평가 이익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골드, 나스닥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이 확인된다면 저점에서 매수로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지금 본선 비조 1위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상당한 일간 수익금과 누적 수익금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품이 정말 생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여유입니다, 여유.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밀, 정말 오래 기다린 낙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예. 네. 그리고 예. 상당히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생소한 종목을 많이 거래하고 계시는데요. 이들 중에서 설명을 해주실 만한 그런 종목,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어차피 밀 같은 건 농업지수거든요. 저는 아시겠지만 농업지수인데 어차피 미국에서 FOMC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비농업지수죠, 이쪽으로는요. 네. 비농업지수는 결과는 실업률이거든요, 그죠? 네. 실업률을 감소시키면서 원래 미국 쪽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원했던 건 솔직히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쪽으로는요. 네. 근데 2007년도 이후로 증시는 계속 상승했는데 농업 부분은 반대로. 네. 이게 너무 끝에서 끝까지 벌어졌죠. 네. 증시는 지금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는데 농업지수는 1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격이 거의 끝에서 끝까지 벌어진 걸 쪽으로는요. 네. 근데 농업 그 농산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쪽으로는요. 네. 왜냐면 소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감매도권이라고 보긴 해요, 일적으로는요. 감매도권이다. 왜냐면 지금 이격 자체가 완전 끝에서, 그러니까 비농업지수 대비 농업지수가 거의 이격이 끝에서 끝까지 벌어졌거든요, 일적으로는요. 네. 10년 레인지가. 근데 이미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목표였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격을 좁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네, 그리고 팔라듐이랑 인도에 대한 부분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자동차 주재료로 쓰이는 종목이긴 한데 금속이 얼마 전에 폭스바겐 그룹이죠, 이쪽은요. 자동차 대기업인데 그죠? 세계에서 대기업인데 그 폭스바겐 매연 그쪽으로 해갖고 지금 자동차 못 팔고 있을 쪽으로는요. 네. 근데 아마 다음 실적 분기 때 아마
감소를 할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왜냐면 그 매연 때문에 배기가스 불문에 대한 부분 예,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많았기 때문에 네. 그는 아무래도 팔라듐 금속 자체가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될 쪽으로는요. 그렇죠. 줄어드는데 지금 팔라듐 위치 자체가 지금 거의 상장 최고가일 쪽으로는요. 아, 상단 최고가. 네. 상장이요. 네. 거의 20년 상장 최고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자동차 감세가 되고 일단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쪽으로는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죠. 아,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내리까지 하시면서 아까 전에 그 해설 제가 처음 보긴 했는데 네. 그 멕시코 페소화 네네. 그게 원래 페소화 자체가 뭐 트럼프 정책으로 해서 장벽을 세워서 그죠 페소화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지금 네. 페소화 그 급락했던 시점 위로 다 올라가서 쪽으로 올라갔죠.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정책했던 그 시행 자체가 그죠 네. 약발이 솔직히 풀렸다는 거죠 쪽으로는요. 아, 네. 근데 지금 페소화가 풀렸는데 증시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 상태죠 쪽으로는요.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 한번 무너진다는 거죠 쪽으로는 증시는. 네, 증시는 무너진다. 페소화는 가는데. 네. 그 당시에 그 페소화 자체가 증시가 올라갈 때 페소화가 급락을 했어요, 일적으로는요. 근데 페소화 자체는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급락했던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트럼프 약발이 지금 풀렸다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네. 정책, 그 상황이 일적으로는요. 네. 아, 기다림의 벽 트레이더 통해서 밀과 그리고 팔라듐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아주 들어봤습니다. 일간 수익금과 누적 수익금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24강이 이제 내일 마무리되는데 다음 시점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한 말씀드리네요. 네. 5일 매수 지금 하셔서 평가이익이 좀 수익 중에 계십니다. 제가 뭐 단타는 잘 못해요, 지금. 그래요? 굉장히 거의 가져가긴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불 형성이긴 해요, 일적으로는요. 50불 라인을 올라간다면 지금 라인으로 또 벌써 한 1,500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하죠. 네. 5일 자체가 그죠? 네. 유한자원 아니죠, 일적으로는요. 유한자원? 무한자원 아니죠, 일적으로는요. 네. 이게 파낼수록 계속 줄어들죠, 일적으로는요. 에너지니까, 일적으로는요. 네. 근데 트럼프가 요즘에 기후협약을 일단 이탈했잖아요, 일적으로는요. 네. 이탈했는데 지금 석탄을 많이 뗀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압박을 갖고 있긴 한데 트럼프가 오늘 그 코메이 국장이 의원 증여를 청문회에서 네. 그러면 그 세계 전기차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죠? 이 사람들도 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그죠? 네네. 석유보다는 그죠? 전기차 그죠? 매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를 지금 뭐 대기업 자동차들 다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이쪽으로는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빠진 거죠, 이쪽으로는요. 새 기후 협약을. 네. 지금 뭐 되게 메이저 회사는 지금 다 휘발유 자동차에서 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죠, 이쪽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튼 거죠, 이쪽으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그 세계 기후협 그 트럼프 때문에 빠지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한 55불 라인 이상은 이제 뚫을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에 대한 뷰도 전반적으로 큰 그림과 지금 국소적으로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결과는 무한저항이 아니고 유한저항이 아니고 무한저항이 아니고 내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평가 이익에 대해서도 오늘 일간 수익금 상당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고 특이한 종목도 거래하셨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지난 BMW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부분도 폭스바겐 그룹이죠. 네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매연 자동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디젤에 대한 부분. 디젤 자동차, 디젤 게이트 관련한 부분인데 근데 그 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네. 정확히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갈 거고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했지만 트럼프가 현재 약발이 거의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협약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순간 내추럴가스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상보다도 크게 조금 더 재고가 늘어나면서 네. 지금 급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급락 부분인데 약간 다시 되돌렸고요. 되돌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오늘 그 재고 발표 같은 경우 어제 원유 재고가 나왔기 때문에 원유 좀 예상했던 바다. 그렇죠. 예, 반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다림맥 트레이더 저희 얘기하고 있을 때쯤에 상당히 지금 변동성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네. 골드가 다시 약간 상승 전환했었고, 그러네요. 지수 같은 경우가 하락했다가 지금 방금 다시 또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청문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제가 청문회 네. 소리가 들린다면 제가 리스닝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소리가 들린다면 참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 예. 네. 스피킹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재고에 대해서는 워낙 어제 원유 재고가 늘어난 그 수치 때문에 충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치가 재고 역시 늘었고요. 현재 상황은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0.89%에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그 하락폭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미 지금 전 FA 국장에 대해서 청문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이 나왔는데요. 코미가 이랬답니다. 트럼프의 요청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공화 중진에 대해서 트럼프가 도자기점 황소 같지만 범죄는 안 저질렀다. 상당히 이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렇죠. 술은 먹었는데 문제가 아니다. 공질전하지 않았다. 네, 그거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네. 공화당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법방해가 아니다. 그냥 얘기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이클 플린이라고요. 그 전 안보수석인데 그 전 안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 네. 이게 사법방해 아니다.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 5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좀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코미가 또 다른 발언을 했네요. 트럼프 사법방해는 시도는 했지만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조금 뒤로 좀 빼는 것 같죠, 일단. 그리고 그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은 안 했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뭔가 폭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발언을 코미 FA 전 국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과 지금 나스닥과 S&P가 그 발언 한과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일단 코미 전 FA 국장이 좀 폭탄 발언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트럼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코미는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도치성 트레이더는 현재 관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 또한 없습니다. 연결 통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데 최근에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후 매매 계획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원하는 누적 수익은 만들었고요. 네. 사실 말씀드리면은 지금 12강 다음 주 진행하잖아요. 네네. 다음 주 진행하면서 잠시만요. 진행하면서 다시 또 이제 시장 흐름 보면서 수세 나올 때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좀 안정적인 수익을 구축을 하셨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전략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굳이 무리해가면서 컨디션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원래 이
북두치상 트레이더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북두치상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대외 계좌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계좌 트레이딩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외 계좌는 확실히 지금 어느 정도 좀 하고 또 시장이 안 맞으면 또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거래 횟수가 이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북두치상 트레이더가 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매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오늘은 나스닥 움직임 메인장 보고요. 네. 좀 이전에 인터뷰 하실 때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시던데 저는 소주 한잔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뉴욕장 움직임 보고 소주 한잔 나왔고요. 네. 움직임 보면서 흐름 나올 때만 저는 진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항상 움직임 보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고요. 제가 원하는 흐름 안 나오면 대응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흐름 제 주간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자신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질문은 사실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는 나스닥 거래를 해요. S&P는 참고만 하고 나스닥 거래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저점이나 전일 저점이나 전전의 저점에서 혹시나 떨어지면은 그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지표 발표 이후에 매도세로 어제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도 운동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그 음봉 떨어지는 구간이 전에 있던 그 캔들을 확인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면서 그 저항대에서 어떻게 틱타크를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거래량이 받쳐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북두치상 트레이더 통해서 시장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2강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북두치상 트레이더. 일단 자신의 수익금이 일단 좀 안정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1순위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북두치상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지금 일단 다른 트레이더들이 현재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에 따라서 한 분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4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발언들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윤유라 캐스터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윤유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미의 발언부터 먼저 찬찬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청문회 보고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처음에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FBI 측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를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이것을 발언을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 이 코미를 개인적으로 초대를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초대를 하더니 자기는 이 로열티가 필요하다, 충성 맹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 측에서는 진실한 로열티를 보여주겠다. 내가 충성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뭐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러시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본인을 도청하고 있다는 생각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본인의 결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처음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코미 측에서는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결백을 트럼프는 너무나도 증명을 하고 싶어 했다. 본인이 러시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러시아 술집 여자하고밖에 뭐 어떤 관계가 없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평소에도 코미에게 wrong하다, 덤하다, 멍청하다 이런 그러니까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어떤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illegal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하고 그 트럼프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이 마이클 플린 과연 이 수사를 중단을 하라고 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발언에는 이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Attorney General,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에 대한 그 수사를 중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의 개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또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코미의 발언에 따라서 현재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화당도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hose were lies and plain simply라고 이렇게 코미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나쁘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쪽은 이 코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미의 발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가 과연 보고 있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현재 그 화이트하우스 내에 있는 그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따로 있대요. 거기서 시청을 같이 그 법무팀과 함께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코미가 발언해가면서 트럼프도 법적인 대안 같은 것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청문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올라오는 속보 확인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윤유라 캐스터가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일단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트럼프가 시청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많은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법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상세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처음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뒤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과연 또 계속 했었냐 이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현재 트럼프가 시청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뺏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트윗을 날릴지에 대한 부분. 휴대폰을 잘 뺏어가지고 지금 법무팀들은 지금 휴대폰 몰래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에 의하면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발언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골드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계속해서 각 트레이더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이어서 어떤 트레이더 만나볼까요? 네, 외환영웅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이용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때 차트미약 트레이더와 외환이용 트레이더는 매도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자, 오늘은 금을 16계약을 매수로 들고 있으십니다. 골드 가격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 후에 대한 흐름과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외환형 트레이더 연결이 됐습니다. 예. 어제 상당히 원유에 대해서 매도로 잘 적중을 하셨는데, 예. 트레이더님, 오늘 금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여러 설명이 듣고 싶어요. 예. 네. 먼저는, 사람은 매매할 때 아쉬우면은 맛이 갑니다. 아쉬우면? 예. 네네. 왜 그러죠? 어저께 그 기상으로 이제 오일을 그 기상 보고 금도 수익이 났었는데, 사실 제 차트가, 하반기인데 이제 제가 좀 욕심을 보고 일봉으로 보고, 근데, 2주든 3주 동안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린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2, 3주 대회가 있고, 해서, 한 1272.5가 깨지지 않는가는 홀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2, 3주인데 여기에 사실은 2,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상방으로 보내, 다만 단기적인 그 차트를 놓친 게 이제 제가 좀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에 대해서는 매수로 보신 분들이 좀 몇몇의 트레이더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금의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워낙 누적 수익금을 탄탄하게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시즌2에 외환영웅의 활약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강연회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17일 날 네. 부산에서 부산이요? 예, 서울에서만 하다가 시청자분들의 그런 좀 몇 분,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적은 분들이 한번 부산에서도 해달라 해서 부산에서 강연회를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해외 선물은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에도 200틱, 300틱의 급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 빼고 단기 하루 동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매매해도 한 1,000불에서 한 4,000불 정도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매매 방향, 지금은 사실은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풀배팅을 해서 좀 약간 무리한 배팅을 해서 손실을 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만 매매해도 충분하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주식시장이 좋더라도 포징하면서 현금을 단타 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분들이 상당히 기다리시겠네요. 일단 부산에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이고요.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외환영웅 트레이더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과 맞게 경제와 시장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해외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더욱더 상세한 문의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약을 해주신다면은 이 외환영웅 트레이더 강연에 꼭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영웅을 이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트레이더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짧게 보고 계셨고, 이런 큰 이벤트 앞에서는 현재 관망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있으신데,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보유 포지션 없고요. 관망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개인 포지션만 잡아서 했고요. 네. 지금 방송 계정 이거는 이제 또 소액자분들이 많이 따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낮에 S&P하고 단기 제가 매도하고 그런 것만 들여서 수익 좀 드렸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국선 만기였기 때문에 국선상에서 잘 냈어요. 그래 맞아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맞아요. 파생의 신트레이더 이런 매매 내역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대회 계좌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벤트가 지나봐야 뭐 다음 매매 전략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내일 또 금요일 주말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오늘 모든 그런 발표나 또 영국 총선이 또 새벽에 또 남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로 가고요. 네. 다음 주부터 좀 안정화되면 충분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제 서두르지 않고 저희 이제 가족들은 그렇게 가기로. 네. 네,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다시 한번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6월 10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소울에서 이제 또 오랜만에 파생이 하시는 강연회 있으니까요. 네. 전화 신청 미리 하셔도 좋고요. 또 그날 오시면 또 제가 또 직접 저술한 파생이 하시는 완생 기법 이북도 전원 제가 다 참가자에 한해서 다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네. 좋은 강연의 시간 가지고자 하니까
참석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파생예신의 강연에 여러분들 아래 하단 저희가 정보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부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내일이면은 이제 24강에 대해서 이제 12강 진출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상당히 빅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활발한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지막 날까지 더욱더 분발하고 욕심을 내시면서 활발하게 매매하시는 탓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할 티켓을 어떤 트레이더들이 거머쥐게 될지 내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롤링스톤의 지금 세티스팩션이라는 노래가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노래를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